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만족은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최고의 만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분들 많죠. 삶의 최고의 낙이 맛있는 음식 먹기다. 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맛을 찾아다닙니다. 아니면은 정말 굉장히 최고급 요리사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죠. 아니면은 특별하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레스토랑을 꾸민 레스토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정말 만족스러웠을까요? 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여기에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가요, 경제학에서 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내가 어떤 걸 가졌을 때, 가질 때, 소유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 그 효용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더 갖게 되면은 똑같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얹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용 가치는 떨어진다.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이 똑같은 게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하면은 우리 만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계 만족 체감의 법칙이죠. 네. 내가 많은 걸 갖다가 내가 하나도 안 먹었을 때, 배고플 때는요, 조금만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만족스럽고. 근데 내가 이미 배가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먹어봐야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만족한 상태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비용을 더 많이 들여도, 비용이라는 게 돈, 시간, 노력이겠죠. 들여도 실제로 나한테 오는 만족감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슈고요.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은 만족감에 대한 또 다른 이슈입니다. 과연 이게 내가 느낌으로 만족했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먹고서 음식 맛이 좋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만족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의미로 만족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좋은 음식이야, 이게 칠성급 셰프가 만든 음식이야, 이게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이야, 등등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음식 맛하고는 다르죠. 음식 맛은 내가 느끼는 거고요, 의미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닥터유가 지금 제 평생입니다. 60세, 61세입니다. 제가 지금 61세인데요. 이 평생을 동안 정말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맛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최고였어요. 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과 때 같아요. 2학년 때 제 진짜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겨울 등반을 했습니다. 겨울 등반. 근데 어디로 갔냐면 설악산을 갔거든요. 그 장수대에서 올라가면은 귀때기 청봉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설악산 능선을 타고 가면은 귀때기 청봉에서 이제 중청이 나오고 대청봉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요,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무릎까지. 근데 정말 무모했죠.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정작 아침은 먹고 올라갔습니다. 정작 올라갔더니요, 아무도 없는 데다가 같이 간 친구는 아마 등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정말 무모하게 갔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요,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정말 죽을 똥 싸고 가가지고요, 그 중청봉 밑에 백담산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도착한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정말 그냥 우리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큰 사고 날 줄 알았죠. 하여튼 그 백담산장에 2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장지기가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한테 그 먹을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 먹을 게요, 밥을 갖다가 그 왜 등산하면 코펠 있잖아요. 코펠에다 해주셨는데 3층밥입니다. 위에는 설고 중간에 있고 밑에는 타고 이런 밥이었고요. 반찬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꺼내시는데 미역, 그 마른 미역 있잖아요. 미역을 갖다가 밖에 나가셔서 물도 없어요. 밖에 보면 이렇게 눈이 이만큼 하여튼 가득 쌓였어요. 그래서 눈을 갖다가 잔뜩 이렇게 코펠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녹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역을 넣고 그냥 끓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간을 했다든지 뭘 넣었다든지 그게 없고 그냥 미역 몇 조각 넣어서 끓인 거죠.
네, 이게 저희가 그 2시에 먹었던 그 음식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정말 황홀하게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개눈 감추도 먹었죠. 네, 이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그 설악산을 내려와서 저희가 동해안을 2주간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2주 후에 제가 그 맛이 너무나 생각이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렸죠. 근데 뭐 밥은 뭐 산수밥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미역국은 원래 끓이던 대로 하지 마시고 이 그대로 끓여달라고. 제가 그 맛이 너무 생생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끓여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거 어떻게 먹냐?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밥하고 그 미역국을 먹는데요, 이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미역에 똑같은 물에 똑같이 끓였는데 이건 아무 맛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맛있게 먹었던 그 미역국은 어디 갔지? 네, 이게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느꼈던,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느꼈던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이 닥터의 진료실에서는요, 제가 훈련 중에 많이 처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일 금식 체험 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굶기하고 금식은 이제 다르죠. 굶기는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먹을 텐데 사정에 의해서 못 먹었다. 이걸 이제 굶기라고 하는 거고요. 금식은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부터 내가 훈련 삼아서 안 먹을래, 체험하기 위해서 안 먹을래. 이게 이제 금식이죠. 근데 저는 그걸 하루만 하게 합니다. 즉 3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건 일일 금식을 체험한 분들은요, 뭐 거의 똑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무슨 음식을 먹던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일일 금식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늘 먹을 때는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다고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서 만든 음식도 그냥 느낌으로 봐선 그저 그래요. 내가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그저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먹었다고 먹어보세요. 어떤 음식도요, 매우 정말 맛있습니다. 한계 만족 체감의 법칙,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 한계 만족 체감의 법칙을요, 먹고 싶은 욕구에서 갖고 싶은 욕구로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가지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더 갖는다는 게 상당히 많은 걸 더 갖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만족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요, 내가 별로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족감이요, 너무나 큽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이 조금을 더 갖기는요, 의외로 되게 쉽다는 거예요. 쉽게 내가 더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한계 만족 체감의 법칙에서 제가 2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더 갖기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느낌이라는 겁니다. 만족감이라는 건 느낌인데, 이 느낌을 어디서 느끼느냐? 이 뇌에서 당연히 느끼죠. 네, 그리고 뇌에는 또 다른 거랍니다. 그게 판단, 비교 이런 걸 하죠. 이 판단, 비교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어떤 것을 경험을 쌓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 부위가 달라요. 우리 뇌 속에는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부위가 대뇌피질이고요. 네, 이건 뭐 다 제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느낌,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욕구를 충족하는 게 만족감이죠. 또는 내가 기분 나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나, 이거는 어디서 하느냐? 이거는 대뇌피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변연계라는 데서 합니다. 변연계. 변연계와 시상이라는 데서 하죠. 네, 이게 이제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위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생각은요, 이게 이제 판단과 비교, 이거는 이제 객관적이죠. 그런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만족감은 뭐냐? 이게 바로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안 만족스러워요. 근데 나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또 다른 사람은 안 만족스러워요.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또 다른 때는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각은, 판단과 비교는 이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내가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게 되죠. 만족감은요, 내가 만족할 이유가 있어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순간 내가 만족감을 최대로 느꼈다면은 그게 나의 최대의 만족이죠.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네, 만족하게 사는 법.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미 만족한 상태에서 더 만족한다. 예,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법이죠.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 반대가 뭐냐면은 없이 살아보기죠. 내가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내가 이미 가진 것이요, 너무나 큰 만족감을 나한테 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음식이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여지껏은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녔잖아요.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좀 몇 번 들어보세요. 일부러 맛없는 음식점에 가서. 그러면 어쩌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또 일부러 험한 데서 자보세요. 네, 일부러 엄한 데서 한번 자보시라는 거죠. 몇 번 자다 보면은 내가 지금 침대에서 자고 있다?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미 좋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분들은요, 거기서도 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더 좋은 침대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내가 험한 데서 자보면은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침대가 너무나 나한테 안락감을 주게 되죠. 일부러 남루한 옷을 걸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예쁘지 않다고 하는 내 이 옷이 얼마나 예쁜 옷인가. 일부러 대중교통을요, 러시아어에서 한번 타보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뭐 오래된 고물차라고 하더라도 자가용을 타는 게 얼마나 내가 만족스러운가를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 회복입니다. 혼자 회복이. 그러니까 혼자 밥을 해서 혼자 밥을 먹는 겁니다. 혼자 청소를 하고 혼자 빨래를 하고 혼자 해보세요. 그러면은 밥이 나한테 대령이 되고, 내가 잘 데려진, 풀이 빳빳하게 매겨져 가지고 잘 데려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다 깨끗한 내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큰 만족감을 주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분들도요,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혼자 걸어서 가보세요. 네, 대중교통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요. 자, 어떻습니까? 네, 만족감을 많이 느껴보세요. 참 행복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요, 없이 살아보기입니다.